안녕하세요. 이제 곧 또다시 설이네요. 다들 명절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2년 전부터 더 열심히 명절 준비해야지 결심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돌림병이 좀 앞길을 막네요. 시부모님 더 연세 드시기 전에 따뜻한 나라로 해외여행이라도 함께 다녀오고 싶은데 꽉 막혀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저는 종갓집도 아닌데 종갓집처럼 제사와 차례를 지내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추석 차례상, 설 차례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전에는 고조부부터 제사를 지내던 집이라 1년 동안 차례상까지 7번의 제사상을 차리는 집이었답니다. 고모 3분에 작은아버지 2분이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라 다 저희 엄마 몫이기도 했고요. 작은 어머니들이 오셔서 돕긴 했지만 장보고 나머지 정리까지 저희 엄마께서 엄청 고생하셨네요.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아무 소리 없으시던 아빠는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제사부터 줄이시더라고요. 오빠한테는 제사 물려받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줄이라고 하셨고요. 친정이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제삿날이나 명절에는 꼼짝없이 상을 차릴 수밖에 없었죠. 안 그러면 엄마가 혼자 너무 힘드시니까요. 그 덕택에 어지간한 제사상은 혼자서도 거뜬했습니다. 강제 맏며느리감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제사 줄이면서 고모들이랑 작은 아버지들께서는 얼마나 난리를 피우셨는지 모릅니다. 저랑 작은 어머니들이랑 엄마는 대찬성이었지만요. 직접 하지도 않으면서 어찌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은지 매해 전 종류가 늘어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어떻게 달라지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시고 나서는 어쩔 수 없게 됐죠. 그래도 해마다 꿍시렁거리는 소리가 아직도 나오곤 한답니다. 오빠 말로는. 그런데 시집을 와보니 제사는 없는 데다가 추석 차례, 설 차례 2번뿐이기도 했고 음식 가짓수도 저희 친정에 비해 적고 양도 훨씬 적더라고요. 시댁은 할아버님 제사와 할머니 제사를 각각 추석과 설 차례상으로 묶으셨더라고요. 기일이 그쯤인데 며칠 상간으로 따로 차리기가 좀 그렇다고요. 아버님이 도리만 하자 주의셔서 그런지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형제분들도 별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형제분들은 고모님 1분, 작은 아버님 1분 계신데 결혼하고 저희는 자주 뵙지도 못하고 명절 아닐 때 오셔서 어머님 아버님과 만나신대요. 명절은 각자 자녀들과 집에서 보내자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할아버님 할머님 기일 때나 아버님 어머님 찾아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명절 차례도 기회 봐서 없애자고 하시는 중이신데 어머님께서 오히려 좀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친정과는 너무 상반된 분위기의 시댁 명절이라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개 탔다는 말 나올 정도였고요. 명절에 허전하지 않게 좀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한 사람만 없으면요. 그 사람은 바로 시누이랍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돌아가신 시할머님을 너무 꼭 닮아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안 나으시고 시할머님이 나으신 것 같을 정도로요. 저희 시누이는 신랑보다는 3살이 어리고 저보다는 1살이 어린데요. 결혼 전에는 명절 아침까지는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잔뜩 퍼먹고 들어오거나 여행을 가거나 했죠. 차라리 여행을 가면 좀 나은데 아침 차례 지내려고 하면 일어나 상에 뭐가 없네,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안 해줬네 하면서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인상을 쓰며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럴 거면 너가 좀 하던가 라는 식구들의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요. 그저 본인 몸 하나 편하고 좋은 것만 따지는 사람이라 친해지기도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함부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들이 고모만 없으면 조용하다고 할 지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결혼한 지 14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간 맞이한 28벌의 명절 동안 큰 소리 난 것은 다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명절이 아닐 때도 판 깨는 소리도 잘하고 제정신인가 싶은 말들을 많이 해서 왜 저러나 싶을 때도 많았고요. 예를 들자면 가족 외식 때도 본인이 먹고 싶은 메뉴가 아니면 끝까지 꿍시렁거리며 툴툴거려요. 본인 생일이나 본인 행사여서 그러면 모르는데
본인이 주인공이 아닌데도요. 그저 아무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란 이유로 같이 있는 사람 밥도 못 먹게 계속 꿍시렁거려요. 상차림이 별로다. 맛이 비려서 구역질 난다. 이런 데를 돈 주고 오냐 이러면서요. 그러다 자신이 가자고 하는 데로 가서 보면 다른 사람 입맛에 안 맞는데도 여기 너무 좋지 않냐? 숨겨진 맛집이다. 이런 데가 진짜다. 이러면서 좋다는 대답을 강요하죠. 얼마 전 어머님 칠순 때도 본인이 가자는 대로 안 갔다고 얼마나 난리를 피우던지. 시누이가 가자던 식당은 예약도 안 될 뿐더러 룸도 없는 그냥 백반집이었거든요. 반찬 가짓수는 많은 집이었지만 그렇다고 행사를 하러 가기에는 좀 그런 집이요. 인원 제한 잠시 완화됐을 때여서 일부러 룸에 예약해서 애들도 떼놓고 겨우 간 건데 엄청 꿍시렁거리더라고요. 양도 적고 맛도 그냥 그렇다면서요. 어머님께서는 한강도 보이고 정원도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셨는데도요. 그렇다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시누이 남편인 고모부가 어머님 꽃바구니를 크게 해오셨었는데 거기서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꽃이나 선물하고 하여간 나중에 봐 라며 눈을 흘기는 통에 어머님께서 어이없어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케이크와 식사비 그리고 아버님과 호캉스 하시라고 예약해드리고 거기서 쓰실 비용도 드렸거든요. 어차피 안 보탤 걸 알면서도 신랑이 괜히 야 얼마 들었는데 너도 좀 내라 했다고. 내가 돈이 어딨어. 동생한테 보태주진 못할 망정 오빠라고 하나 있는 게 저런다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저는 이미 결혼 전에 저희 고모들이 돌아가며 진상 부리는 거에 익숙해져서인지 시누이 그러는 거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지 세상이다 싶은지 큰 소리도 많이 냈죠. 그전엔 더 심했는데 2년 전부터는 좀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누이의 시댁, 즉 사돈댁이 그다지 멀지도 않고 제사 차례가 없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절에 모시고 명절에 절로 가신대요. 그래서 명절 음식을 그냥 시장에서 사서 하시거나 드시고 싶은 음식 해서 먹고 치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탓인지 추석 전날 음식을 하러 시댁에 도착해보면 시누이가 와 있거나 한참 음식하고 있으면 어슬렁거리고 나타나더라고요. 처음 시누이 시집가고 나서는 그때는 코로나도 없을 때니 사돈 어른들이 다 여행을 가셨나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누이가 명절 음식 해간다며 친정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사돈 어른께는 어머님 제가 다 해갈 테니 걱정 말고 쉬세요 라고 해놓고요. 그래 놓고선 저와 어머님이 음식을 할 동안 주방 쪽으로 얼굴도 안 돌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아들 봐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때 저희 아들 갓난애였을 때인데요. 애는 저희 신랑이랑 아버님께서 보시는데 시누이가 있다가 시끄럽다 싶으면 조용히 좀 해. 아 진짜 쉬지를 못하겠네 라며 짜증까지 내더군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면서 말이죠. 저는 아직도 맞벌이거든요. 저희 아들 돌도 되기 전에 엄마랑 어머니께 번갈아 맡기면서 키워 중학생이 되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양가 어른들께 도움은 크게 못 드려도 열심히 일해서 용돈 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자는 주의여서 그저 열심히 일을 다니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전업주부인 시누이가 그러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땐 더 어린 제 새끼한테 뭐라 하니 기분이 나쁘더군요. 어쩔 수 없는 고슴도치 엄마죠. 그런 시누이에게 어머님이 야 어디 남의 귀한 손주 노는데 출가 외인이 뭐라 해. 너 그럴 거면 가. 반갑지도 않은 게 와가지고 왕노릇이야. 가! 하시니 찍소리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명절마다 와서 빈둥거리기를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집가기 전에까지 하면 더 길죠. 아무튼 그렇게 놀다가 음식이 다 되면 통 들고 음식마다 뒤적거려 가장 예쁜 거, 더 실한 걸로 골라 가더군요. 물론 골라가면서도 이거 왜 이래? 괜히 가져가도 욕만 먹겠네. 이왕 하는 거 좀 잘 좀 하지 이게 뭐야? 라며 망언을 항상 쏟아놓죠. 그걸 보시던 아버님께서 너 다음 명절부터는 오지 말아라. 너희 시부모님께도 그렇게 전화드릴 거야. 오지 마. 내가 너희 새언니 보기 너무 창피하다. 너희 새언니 좀 봐라. 얼마나 손이 빠르고 야무진지
음식 맛도 좋아. 너희 엄마가 엄청 편해졌다고 하더라. 그럼 그간을 못해서 미안해 해야지. 어디서 그러냐? 오지 마. 가져가지 마. 하시면서 통을 뺏으려고 하시면 아빠, 내가 시댁 가서 미움받으면 좋겠어? 이까짓 걸로 되게 생색내네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12년 전에는 사돈댁에서 음식 너무 잘 먹었다고 재료값 보낸다고 보냈는데 그거에 비해 너무 좋고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님과 아버님께서는 그 돈을 보지도 못하셨죠. 그때 명절 아침부터 아버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셨지만 꾹꾹 눌러 분을 사귀셨고 어머님께서는 헛웃음을 치시며 그놈의 계집애가 아주 왕서방이 따로 없이구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랑은 옆에서 걔한테 뭘 바래? 나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비도 훔쳐가서 지 갖고 싶었던 옷이랑 신발 사는데 하더군요. 그리고 아침 먹고 저희는 친정으로 넘어와서 직접 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어머님 말씀으로는 시누이가 고모부랑 와서 사위 앞에서 체면 차리느라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 못하시고 계신데 눈치 없는 시누이가 이번에 음식 너무 싱겁더라. 다음부턴 제대로 좀 부탁해요. 라며 어머님께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시작으로 아버님께서 폭발하셔서 얼굴에 물을 끼얹으시며 정신 차려. 이게 어디서 상전 노릇이야. 그럼 너가 해라. 고생한 엄마랑 새언니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어디서 입방정이야? 새언니가 없길 망정이지. 아휴, 이걸 자식이라고. 너희 시부모님께서 주신 재료값은 왜 떼먹냐? 그게 그래도 되는 돈이야? 너희 새언니라도 챙겨줘야 할 것 아니야. 자네도 얘랑 같은 생각인가? 그럴 거면 다음 명절부터는 오지 말게. 다른 때도 안 와도 돼. 라며 쫓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전해들은 신랑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주 매를 버는 스타일이야. 라며 혀를 차더군요. 저야 좀 고소했고 속 시원했지만 괘씸한 마음은 그 후로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도 시누이는 바뀔 줄 모르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어쩔 때 보면 결혼 생활은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굴기도 하고요. 그때 그러고 나서 한동안 시누이는 시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요. 그리고 갑자기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처럼 구는데 제정신인가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없을 때 시부모님과 다 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일 저녁에 제가 야근이라 저희 아들을 어머님이 데리고 시댁에 가 있다고 하시길래 저도 퇴근을 해 시댁으로 갔죠. 저녁도 못 먹고 온 며느리 챙겨주신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시누이가 왔더라고요. 절 보더니 인사도 없이 거실에 철푸덕 앉더니 엄마, 나 김치전 좀 해줘. 저녁 먹었는데도 먹고 싶네. 이러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야, 너가 해먹어. 왜 여기 와서 해달래 이 밤에? 갑자기 나타나서? 하시니 아니 며느리는 저렇게 밥 차려주면서 딸이 먹고 싶다 하는데 좀 해주면 안 돼? 아 진짜 왜 그래? 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어머니 가방을 가지고 나오면서 나 이것 좀 쓸게. 이번 주말에 모임 있어. 하는데 제가 여행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사드린 명품 백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얼른 뺏으시며 야, 이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너가 들고 가? 여기 까진 것도 저번에 너가 몰래 들고 가서 그런 거잖아. 안 돼. 가져가지 마. 하셨더니 아우 진짜 치사하네. 그럼 김치전이라도 해줘. 하는데 어머님께서 끝까지 안 하신다고 하시니 저한테 언니 밥값 좀 해요. 김치전 좀 해요.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좋게 이야기할 때 가라. 한마디만 더 하면 넌 오늘 제삿날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움찔하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게 지할머니 손에 크더니 하는 짓도 어쩜 저렇게 닮니. 난 우리 어머님 오셨는 줄 알았다. 속닥거리며 말씀하시더니 상을 치우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헛기침만 하시고요. 그전에도 종종 어머니께서 시집살이 하신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는데 고모나 작은 어머님께도 시할머니께서 정말 매섭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어머님한테는 덜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자기 사람 괴롭히지 마시라고 안 그러면 못 모신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할아버님께서 어머님 아버님 결혼하시고 얼마 안 돼 돌아가시고 시할머님이랑 함께 사셨는데 고모님은 시집가신 후였고
작은 아버님은 장가가기 전이었는데도 혼자 나가 사신다고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할머님께서 종종 심술을 부리시면서 시누이처럼 사람 속을 긁으셨는데 본인 친자식한테도 가차없이 그러셨대요. 그런데 아버님은 좀 무서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누이처럼요. 다행히도 신랑은 그런 건 아버님 닮았는지 언제나 든든한 저의 지원군입니다. 어머님도 본인이 혹시라도 시어머니 노릇하거든 꼭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시누이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할머니라도 그렇게 닮을 수가 있나요? 아무튼 그날 일을 저보다 늦은 신랑에게 이야기해줬더니 실실 웃으면서 아깝다. 그놈의 계집애. 혼나는 꼴을 봤어야 했는데 하고 말더라고요. 얼마나 흔한 일이었으면요. 저는 저희 고모들께서 오셔서 저희 엄마 힘들게 하실 때면 정말 너무 싫어서 티를 내곤 했는데 저희 아빠는 그만해라 하시고는 별 말씀이 없는 분이라 속이 터졌던 기억이 있어 솔직히 아버님께서 시누이 구박해 주실 때마다 속이 시원하곤 합니다. 저희 오빠는 저와 같이 제사상 차린 지 오래됐거든요. 자기는 결혼해도 자기가 하지 와이프 안 시킨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결혼은 안 하고 있지만요. 여자친구는 있는데 좀 더 있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오빠를 탐탁해 하지 않으신 아빠지만 그래도 손이 많이 필요하니 그냥 두시더라고요. 본인께서 하시진 않고요. 오빠가 거들고 있는 걸 고모랑 작은 아버지들이 보시고 뭐라고 하시기도 하면 오빠는 내 조상 내가 직접 모신다는데 더 좋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하거든요. 하도 그러다 보니 이제는 별말 안 하시는데 가끔 트집 잡고 싶을 때 얼른 장가를 가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장가 가도 제가 합니다 하고요. 그럼 아빠는 그만해라 하시겠죠. 전처럼. 그래서 저는 저희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요. 평소에도 자주 가서 뵙고 명절에도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음식 너무 좋아해 주시고 좀 많이 하면 너무 많아 다른 거 빼자 이러시면서 제 수고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2년 전 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시누이는 와서 탱자탱자 놀면서 간식 한 번을 챙길 줄 모르고 하나씩 집어먹으면서 이건 맛이 있네 저건 맛이 없네 하면서 뒹굴거리더라고요. 그때 그 일이 있고는 고모부가 직접 재료비를 가져와 어머님 드리는데 돈 주고 가져가는 거니 더 잘하라면서 더 채근을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아들이랑 꼬치 꿰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아버님께서는 잠깐 볼 일이 있어 안 계셔서인지 시누이는 그날따라 더 신나게 밉상짓을 하더라고요. 고모부는 시누이 시댁으로 조카들과 다시 가서 없었는데 과연 저런 모습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저의 생각을 신랑이 읽은 건지 통한 건지 시누이에게 야, 넌 집에서 너희 신랑한테 밥은 해주니? 전업주부가? 라고 물었더니 내가 먹고 싶을 때 있으면 같이 먹고 아니면 본인이 차려 먹지. 내가 밥까지 떠먹여줘야 돼? 다 큰 성인이. 애들 챙기느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청소랑 빨래는? 하고 물었더니 난 내 거랑 애들 것만 해 입고 남편은 남편 것 해 입지. 청소는 남편이 더 잘해. 오빠네도 나눠서 한다며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신랑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너희 새언니는 맞벌이 하면서도 해줘 고맙게도. 넌 전업주부인데 그러면 차서방이 화 안 내? 아니지. 전업주부는 직업이 주부인데 넌 그것도 아니네. 그냥 백수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뭐야?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오빠 요즘 여자들은 다 나처럼 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시누이를 보시더니 그래 내가 아주 악독한 시어머니라 너희 언니 고생을 시킨다. 내가 죄인이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절 째려보면서 언니 설마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는 음식하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하기에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라고 했더니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들어오시니 딴청을 하면서 물 마시는 척 하더군요. 정말 시누이가 얄미웠지만
혹시나 어머님께서 오해하시고 서운해하실까봐 별말 없이 일을 했습니다. 음식 마무리를 다 하고 저녁은 배달 음식 먹자고 하셔서 배달 시켜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건 특별히 주는 세뱃돈, 내일 친정 가느라 정신없으니까 미리 주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봉투가 꽤나 두툼해 1,000원짜리로 바꾸셨나 했는데 5만원짜리더라고요. 총 200장. 그러니까 1,000만원이었던 거죠. 그때까지도 안 가고 있던 시누이가 눈이 엄청 커다래지더군요. 아버님께서는 허허허 웃으시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다음에는 내가 해줄게 하시고요. 저와 신랑은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우리 아가 시집와서 고생 많았는데 내가 뭐 해줄 게 있어야지. 너희 결혼하고 나서 내가 조금씩 넣는다고 적금 든 게 이번에 만기됐어. 너희 주려고 든 거니까 받아둬. 너희가 그 돈 허투루 안 쓰고 요긴하게 써주면 엄마는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이번엔 10년짜리로 들어서 그때 되면 더 줄게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돈이 급한 건 아니었지만 또 여윳돈이 아주 넉넉한 것도 아닌 상태였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그냥 고맙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물질적인 게 따라오는 게 더 와닿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크게 따라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돈 적금으로 모으시면서 허리띠 졸라 매셨을 시부모님 모습이 떠올라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신랑도 눈시울만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렇게 감동에 취해 있는데 저희 시누이가 엄마 난 없어 하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너 세뱃돈을 왜 나한테 찾냐? 너희 시어머니한테 달라고 해. 너희 새언니는 그동안 일하랴 살림하랴 시댁에도 잘하고 그러니까 준 거지. 너는 있는 것도 떼먹는데 무슨 세뱃돈이야? 오늘도 봐라. 너희 언니랑 나랑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 뭐 했냐? 그냥 음식이나 사가세요 손님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진짜 이놈의 집구석에서는 날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적금이 만기되고 큰돈이 생겨서 자식들 줄 거면 똑같이 나눠줘야지. 난 자식도 아니야. 뭐 이래 라고 하자 아버님께서 뭐?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기집애가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야 너희 오빠네는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다 해. 그리고 달마다 용돈도 주더라. 넌 돈 한 푼 보태봤어? 와서 입만 보태고 좋네 안 좋네 하면서 분위기만 깨지. 그러면서 어딜 탐을래? 양심이 좀 있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는 악을 쓰면서 맨날 이런 식이야. 오빠네는 맞벌이잖아. 우리는 왜 버리고 라고 하니 야 이놈의 기집애야. 너 시집가기 전에 회사 다니면서도 용돈은커녕 첫 월급 타고 손수건 한 적 없었어. 그러면서 시집갈 때도 모아놓은 돈 없다고 혼수 다 해달라고 난리쳐서 해줬잖아. 너희 오빠는 반반 결혼한다고 돈도 안 받아가서 대출 다 갚은 거 얼마 전인 거 몰라? 너는 너희 시댁에서 집 해줬다며. 샘낼 걸 샘내라 진짜 라며 아버님께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누이 혼자 울었다 화냈다 난리 부르스 생쇼가 계속되더니 결국에 저희에게 양심 있으면 이쯤 되면 좀 나눠준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욕심 되게 많다 라며 저에게 화살이 꽂히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아가 얼른 가. 내일 아침에 시간 맞춰 오고 그리고 애한테 한 푼이라도 주면 나 그 돈 다 뺏는다. 절대 주지 마 하시더니 저희를 보내시더라고요. 일어서는데 신랑에게 오빠 진짜 안 줄 거야? 반 내놔 하는데 야 엄마랑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데 네가 왜 난리야? 그리고 이게 내 돈이냐? 너희 새언니 돈이지 하면서 아이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신랑에게 우리 이 돈 그냥 쓰지 말고 봄쯤 돼서 어머님 아버님께 좋은 옷 좀 해드리고 우리 세찬이 중학교 가면 학원비로 쓰자 라고 했더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옷도 해 그럼 매번 우리 반찬 해주시느라 정신없으신데 라며 신랑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마웠죠. 그래서 양가 200만원씩 400만원은 빼놓고 나머지 600만원은 아이 교육 통장에 넣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댁에 가보니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피곤한 얼굴이시더라고요. 얼른 차례 지내고 정리하면서 어머님께 살짝 여쭤보니 시누이가 저희 가고도 아깍거리고 드러누워서 결국엔 고모부가 와서 끌고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도 전화를 계속하는 바람에 잠을 설치셨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는데 제가 괜히 죄 지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너희 시할머님이 그렇게 돈 욕심이 많으셔서 같이 지내시면서도 생활비 한 번을 안 주시고 집 팔고 땅 판 돈 다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는 본인이 다 쓰고 돌아가셨어. 그 노인네가 그 돈을 어떻게 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더라. 그러더니 그런 것까지 똑 담니? 내가 아주 징그럽다. 아가 미안해. 다 내 죄다. 라고 하시는 어머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범은 안 그러는데 아가씨만 그러는 건 어머님 아버님 탓이 아니죠. 그리고 세뱃돈은 너무 감사해요. 세찬이 학원 보내고 그러는데 잘 쓸게요. 라고 했더니 절 꼭 안아주시면서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며느리를 받는지 너무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 신우이에게 또 전화가 왔는지 야 이놈의 기집애야 작작 좀 해라. 너 이게 무슨 행패냐? 그만해! 라며 소리치시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내미는 쪼르르 뛰어오더니 고모 또 오면 어떻게 해? 할머니 우리 도망갈까? 하면서 웃더군요. 그렇게 격정적인 설이 지나고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 신우이와는 자주 못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 전해 듣기로는 갑자기 이것저것 간식거리랑 물건들을 사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간식이 길거리에서 산 대용량 뻥튀기라던가 물건들은 지하철 같은 데서 파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너나 먹으라고 돌려보내셨다며 씩씩거리시더라고요. 사줘도 꼭 기분 나쁘게 싸구려 사주면서 생색낸다고요. 그러다 어머님 칠순이 되었는데도 그 난리를 쳐서 시부모님이 굉장히 뭐라고 하시니 그때서야 조용하더라고요. 아니 본인 명품 옷이나 입지 말고 그런 데서 돈을 아끼던지 해야지. 또 명품은 엄청 좋아해서 신발이나 가방은 명품 아니면 신지도 들지도 않거든요. 시누이는 딸만 둘인데 딸들도 벌써 좀 물건 사기 좋아하고 치장하기 좋아하고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저희 아들보다 더 좋은 브랜드 옷과 신발 입고 신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본인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돈을 아끼고 그러는 게 보기 좋진 않더군요. 그래서 더 제가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이 좋으신 것도 있지만요. 아무튼 그러더니 그 다음 추석에는 저녁 때쯤 나타나 음식을 가져가려는데 아버님이 너 이번까지만 가져가. 너희 새언니 이제 나이 많다. 그만 고생시켜. 내년 설부터는 우리 차례 안 지낼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펑펑 울더니 아빠는 내가 그렇게 싫어? 나 주워온 자식이야? 저번 설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는 왜 또? 라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그렇게 음식 가져가고 싶으면 너도 와서 도와. 이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돈댁 생각해서 내가 보내긴 했다만 너가 뭐라고 이렇게 가져만 가? 라고 하시자 알았어. 내가 다음 설에는 와서 할게. 됐지? 하면서 또 음식을 챙겨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다 작년 설에는 코로나 핑계로 안 오고 작년 추석에는 어디서 전이 붙여진 걸 잔뜩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엔 이걸로 전하자. 언제 이걸 다 하고 앉아있어. 여기 유명한 데야. 그러니까 고생 그만하고 다른 거 조금만 해. 이렇게 하니까 편하지. 라면서 생색을 내더군요. 하지만 그 전은 고스란히 다 남아 냉동실에 있다가 3번에 걸쳐 전찌개를 해먹어야 했습니다. 정말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게 어디인가요? 뭐라도 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대단하죠.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김장대에 모여 앉아 양념을 버무리고 있는데 엄마, 이번에 특별한 세뱃돈은 내 차례지? 이번에 줄 거지?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야, 너 전 한 번 사오고 너무 많은 걸 바란다. 너희 언니네는 그 돈으로 또 너희 아버지랑 나랑 되게 비싼 옷 사줬어. 남는 것도 없겠더라. 그래서 돈 또 생기면 너희 언니 줄 거야. 넌 꿈도 꾸지 마. 이번 김장 비용도 다 너희 언니네가 냈어. 넌 뭐 했냐? 지금도 대충 하는 신용만 하면서. 이러고 또 김치는 많이 더 가져가지. 너 그냥 오지 말고
가져가지도 않으면 안 되냐?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씩씩거리더니 나 김치 안 먹어 하더니 가버리더라고요. 정신 차렸나 싶었던 제가 바보였죠. 뭔가 바라는 게 엄청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가고서는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이번에 받는 건 나도 반 줘요. 알았죠? 이렇게요. 아휴, 이제 나이가 50살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시누이 어쩌면 좋을까요? 진짜 친동생 같으면 한 대 꿀밤이라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네요. 아이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생각도 안 하나 봅니다. 저희 시누이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